안녕하세요. 생산적 생산자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생산적인 개인지식 관리를 위한 단계별 핵심 전략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은 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개인지식 관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오해와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지식 관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오해와 실수에 대한 전략과 해결 방향성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지식 관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웨비나 도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은 채팅으로 주시면 되고요. 너무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중간에 다루고 넘어가고, 안 된다면 웨비나 관련된 질문은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이게 코로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관을 맡았습니다. 좀 독서 모임에서 나오는 질문이나 모임원들이 얘기하는 대화들을 기록해서 그것들을 모임 기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3권의 책을 낸 출간 작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기록에 대한 에세이, 거의 모든 것의 기록을 출간했고, 뒤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이라는 걸,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을 적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좋아했던 메모와 기록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결 방법을 찾다가 이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하는 제텔 카스텐 옵시디언 책을 작년 8월에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콘텐츠로 남기고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산적 생산자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그리고 뉴스레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지식 관리 케이스 공유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지식 관리 전반적인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심사는 기록, 생산성,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문을 살펴보면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메모를 엄청 했는데 다시 보거나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력하는 건 많은데 활용과 출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건 독서를 많이 하시거나 강의를 많이 들으시거나 어떤 입력이 엄청 많은데 그게 뭔가 출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을 잘 관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설문에 대부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의 오랜 고민이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메모를 오래 했잖아요. 사실 회사 입사하기 전부터 메모를 계속 했었는데 아날로그 메모도 많이 하고 디지털 메모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것도 사실 좋아했고 어떤 검색 가능한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노트를 쓰고 에버노트로 갈아탔다가 최근까지는 워크플로우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좀 활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산성 도구나 아니면 메모 관련 도서도 많이 탐독을 했는데 좀 불만이 메모를 했는데 다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걸 어디 기록하고 메모해놨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더 패배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나 콘텐츠로 이어지지 않는 메모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이런 기존에 작성해 놓은 메모들이 좀 글쓰기 할 때는 또 새롭게 아예 처음부터 작성을 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그러면 왜 메모를 왜 하는가 이런 불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 모임도 오래 했고 강의나 영화,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입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의 지식이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연관성을 좀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모를 연구 메모로 남겨놨는데 삶에 대한 불만은 피어날 지성의 가능성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메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의지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변화, 그러니까 올바른 전략과 방식을 만난 이후에 평생 지속 가능한 개인지식 방법과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정보를 더 잘 찾게 되고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지식 입력과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생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개인지식 관리에서 흔히 접하는 오해와 실수 그리고 해결 전략에 대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개인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과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텔카스텐과 옵시디언 활용한 개인지식 관리의 큰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약 90분간 진행이 될 건데
그 동안 최대한 가치 있는 개인지식 관리 관련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론에만 입각하지 않은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검증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먼저 경험한 사람의 사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지식 관리의 흔한 실수와 오해. 첫 번째, 실수 부분입니다. 앞에 설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메모하고 다시 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설문 내용에서는 축적된 메모 지식은 많은데 활용하거나 다시 보는 게 어렵다. 메모해도 다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만 하는 것 같아 괴롭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이전에 가졌던 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사실 다시 보지 않는 이유는 필요한 순간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식의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메모를 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면 죽어있는 메모잖아요. 그래서 메모가 살아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연결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메모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 어떤 뇌의 생각은 좀 무작위적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연결과 재방문을 고려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운동을 하시는 박문호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기억의 옷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가 이미 진행된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그것과 비교나 아니면 대조를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스키마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보나 지식이 들어올 때 기존에 있는 것과 비교나 아니면 연결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의 옷걸이와 같은 좀 연결되어 있는 메모를 우리는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데 대한 좀 니즈가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부터 제가 MBTI P 성향이거든요. 엄청 계획적인 성향은 아닙니다.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좀 정리도 많이 못하는 편인데 사실 지식의 활용이나 아니면 재발견 가능성에 있어서는 정리보다는 연결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연결돼 있었다는 경로를 떠올리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좀 안 돼 있더라도 연결이 있다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현상이 지식관리 분야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걸 정리만 하다 끝나면 조금 아쉽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좀 목적 지향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목적은 생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 제품이 정해져 있어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가동하는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갑니다. 이게 공장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설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은 고장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가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동이 멈췄다가 다시 진행될 때는 또 뭔가 세팅을 맞추거나 조금 처음 수율이 안 나오는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생산을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개인지식 관리의 목적을 살펴보면 결국 생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지식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식 노동자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개인 지식 노동자의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 개인지식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라는 재료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과정을 생산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런 지식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메모를 통해서 어떤 글이나 영상을 만들고 어떤 회사에서 필요한 기획 아이디어 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라는 결과물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일상의 판단에서도 이런 게 일어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결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삶의 방향성을 보면 우리 내부에는 어떤 잠재 자원이 많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아니면 잊고 있던 과거의 어떤 나의 어떤 탁월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찾다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적 자원의 발굴과 성찰을 진행함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지식 관리의 좀 목적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콘텐츠, 의사결정,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메모하고 다시 보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은 오해 부분입니다.
좋은 도구가 지식관리의 핵심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설문 내용에서 이런 설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옵시디언 활용법, 제텔 카스텔 메모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싶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식 정리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런 설문이 많았거든요. 이것들의 전제를 생각해보면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지식 관리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리와 실행이 도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명확한 원리를 알아야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도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에버노트를 오래 썼습니다. 에버노트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에버노트도 결국 요즘에는 조금 안 좋은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옵시디언도 언젠가는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원리를 제대로 알고 도구가 바뀌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 적용하는 원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변화에 적용 가능한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입니다.